사이다 무비튼. 나는 성장 배경이 조금 복잡하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작은 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또 돌아가신 후엔 오빠 밑에서 자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오빠는 직장을 고를 여유도 없이 언제나 알바 여러 군데를 다니며 나를 길러왔다. 대학은 바에서 일해가며 겨우 다녔다. 이때 오빠는 엄청 반대하며 차라리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을 받아서 다니라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빚 때문에 자살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싫었다. 결국 반강제로 오빠의 만류를 무시하고 바에 나갔다. 오빠가 반대했던 이유도 애엄마가 된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직장에 들어갔다. 그 이후로는 밤일을 청산했지만 가게 사장님이나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에게는 엄청 이쁨 받았던 터라 그때의 연으로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5년 전에 내 과거를 알고서도 받아준 전남편과 결혼했다. 자식도 금방 낳아 3년 정도는 행복했다. 시댁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인간 말종이었다. 밤일했던 나를 엄청 싫어했고 나를 부모 없는 년, 몸 파는 년이라고 불렀다. 그것까진 좋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 몸이 다 망가진 오빠한테마저 중졸, 인간 쓰레기,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남편은 말려줬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그냥 참고 지내고 있었다. 시댁은 지방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도 명문대를 나온 걸 자랑하기 일쑤였다. 자기들은 한 세대 만에 재산을 다 형성했다며 우쭐댔지만 사실은 돈을 끌어다 쓰기만 하는 경영상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돈을 너무 헤프게 썼고 뭘 믿고 그러는 건지 사람이 엄청 강압적이었다. 빈번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서는 부탁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태도로 돈 갖다 바쳐 라고 말해왔다. 처음에는 상대 안 하고 피해 다녔지만 어느 날부터 시댁과 함께 살게 돼버렸다. 시댁이 불타 없어진 것이다. 시부모님은 화재 같은 거 안 나, 돈만 아깝게 라며 화재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집을 몽땅 잃은 꼴이 되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살 곳이 없어졌는데 곤란하지 않겠냐며 정 많은 남편은 같이 살기를 허락했다. 그 후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돕고 돈만 들어가는 3명에게 우리 부부는 완전히 휘둘리게 되었다.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주제에 시댁의 강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마치 하녀라도 부려먹듯 밥 언제 차리냐? 먼지 쌓였잖아.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라는 말을 맞벌이에 집안일까지 하는 나에게 매일같이 퍼부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집에 주부는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라며 집안일도 밥도 안 한다. 내가 일이 늦게 끝나 돌아올 때도 구박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사와 냉장고에 넣고 있으면 시댁이 다 먹어치웠다.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식비도 공과금도 한 푼을 안 냈다. 이건 너무하다 싶어 남편을 통해 한마디 했더니 우리는 집이 다 불탔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자일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피도 눈물도 없나 봐. 라는 말만 내게 할 뿐.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다. 시댁에 폭언해도 돈 씀씀이해도 어떻게든 버티며 지내왔다. 하지만 그렇게나 아이들을 귀여워하던 남편이 점점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고치겠다고 맹세해놓고는 또다시 배신하는 일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시는 11월이라 거의 겨울 같았다. 그날은 아이들도 쉬는 날이라 내가 장 보러 갔다 오는 동안 밖은 추우니까 남편과 시댁에 아이들 좀 보고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돌아오니 정원에서 시댁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두 딸이 발라 상태로 정원에 끌려 나와 있었다. 아주버님은 아이들에게 야야 빨리 춤 좀 춰봐 라며 껄껄거리고 있다. 둘째는 춥다고 웅크리고 있고 첫째는 둘째가 추울까봐 꼭 안아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몇 번씩이나 배신했던 남편의 갱생도 의미가 없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원한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노라. 그 후로는 바로 복수를 준비했다. 이대로 아이들과 이 인간 말종들을 함께 지내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근처에 사는 오빠 부부에게 얘기하러 갔다. 사정을 듣고 분개한 오빠는 자기가 끝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 단판을 짓고 싶다고 말했고
정리가 될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줄 수 없냐고 물었다. 오빠는 당장이라도 데려오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도 오빠네를 엄청 좋아해서 기뻐하며 따라왔고, 남편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는 오빠네가 잠시 동안 육아 예습도 할 겸 아이들과 지내보고 싶다고 해서 맡겼다고 말해놨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시댁에는 요구해오는 대로 돈을 줬고 동시에 계좌를 없애버렸다. 예금을 금고에 맡겨 이혼 후의 재산 분할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놓았다. 집은 신축이었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집 담보대출로 시부모님의 유흥비를 마련하자고 꼬드겨서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렸다. 시댁 식구들은 일도 안 하고 있고 남편 회사는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산하기를 기다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혼하기 위해 흥신소에도 의뢰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 회사가 도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전원이 내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유흥업소로 꼬셔냈다. 둘 다 여자랑 노는 걸 좋아하니까. 술집 아가씨를 깔보는 타입인데 어차피 다 허세라 그 바닥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호구일 뿐이다. 내가 일하던 주점의 마담과 당시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마음껏 외상 달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둘에게는 내가 낸다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가게를 소개했을 뿐. 그 인간들 성격이라면 내게 돈을 내라고 할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3개월간 실컷 마시게 했다. 물론 나는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사이에 남편까지 끼게 되었다. 아가씨들에게 허영심 가득한 얼굴로 척척 돈을 던지지만 금방 저축이 씨가 말라버렸다. 시댁 식구도 이사 오기 전에 파산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왕창 써버린 결과 그들은 파산도 못하고 빚만 끌어안은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되자 변호사를 동반해 이혼을 선언했다. 내 저축을 노렸겠지만 계좌는 전부 해지하고 현금으로 바꿔 금고에 넣어놓은 상태. 당연히 아무리 찾아봐야 나올 리가 없다. 애초에 조사해볼 금전적 여유도 없고. 집 명의는 남편 앞이고 독신일 때 모아온 돈으로 지은 집이라 대출은 없다. 집을 지을 때 냈던 예금을 생각하면 분한 마음도 있지만 아이들과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 남편은 필살기인 울며 매달리기를 시전해왔지만 내가 어릴 때 당해서 가장 힘들었던 걸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 거야. 이딴 남편 나는 필요 없어.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내 수입으로 애들 키울 수 있어. 라고 남편을 뿌리쳤다. 그 후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면접 교섭도 못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절 접근해오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았다. 위반 시에는 벌금까지 부여하도록 해놨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끝내고 나서는 정말 통쾌했다. 시부모님은 내가 세운 계획에 화를 내며 발악하고 있는 듯한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고 빚에 쫓기느라 곧 내 신경을 쓸 여유도 없어질 거다. 반밀한다고 그렇게 조롱해댔으니 그 바닥 출신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복수극이었다. 얼마 후 빈털터리가 된 아주버님이 사기 행각을 벌여 신문에도 작게 나오게 되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오빠네가 같이 살지 않겠냐고 말해줬지만 오빠 덕분에 아이들을 키울 정도의 수입은 충분히 생겼으니 근처에 집을 빌려 3명이서 새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파산할 때 숨겨놨던 온갖 것들을 다 털어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졌겠지만 추운 날 밖에서 겨우 서너 살인 여자애들을 벗겨놓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낄낄거리며 웃던 인간들에게 동정심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